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할래? 과징금 처분을 선택할래? 이 길에서 병원 쪽에서는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준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승소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사건은 CR이라는 이 감염병에 대한 그 환자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CR이라는 것은 2급 국가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환자들만을 케어해주는 그 요양병원 여기서 업무정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사건은 이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패소를 한 다음에 2심부터 저를 찾아와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최근까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 병원에서는 CRE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액화산소를 치료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때에 어떤 전산 프로그램상의 어떤 실수로 청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그랬고 이 병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처분을 할 초창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었든 과징금이었든 선택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뒤에는 과징금을 바꿀 수가 없다. 한번 업무정지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금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병원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이 환자들은 모두 전원을 시켜야 하는데 너무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원을 시키다가 충격도 가게 되고 사망하는 환자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됐는데 1심 판결에서는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했다고 그랬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익의 목적을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업무정지 처분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업무정지 처분이 유지가 된다면 환자들은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아들였고 2심을 진행을 했고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2심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건강보험법에 보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면 그건 과징금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이 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복지부 장관이 어떤 그러한 이 재량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회의를 한 것도 없고 검토를 전혀 안 했다. 만약에 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 병원의 명예도 훼손이 되고 또 그리고 그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137명의 환자들, 특히 이 중에서 또 52명 정도는 정말 정도가 심한 중증 환자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공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익을 너무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그에 기속돼서 반드시 업무정지 처분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 장관이 재량으로 과징금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면 애초에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보통 1심에서 패소하고 나면 이 보건의료 병원 쪽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고 나면 2심에서는 집행정지를 인용을 안 해줍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었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써서 전력 질주를 해야겠다. 실제로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서 한 번 넣거나
서면 한 번 더 넣거나 이게 2번 정도 넣으면 끝이거든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게 한 7번 정도 서면을 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건은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 그 얘기는 업무 정지가 지금 멈춰야 한다.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집행이 된다는 것은 업무 정지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고 환자들이 전원해야 하니까 그건 사망자들이 분명히 속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상당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타의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 처음에 처분을 할 단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할래, 과징금 처분을 선택할래, 이 길에서 병원 쪽에서는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징금의 액수가 되게 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울며 겨자 먹기로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병원이 그걸 선택한 것을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 병원이 설령 업무정지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볼 때에 너는 생각이 없느냐? 네가 볼 때에 이거는 업무정지를 내려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과징금을 내려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서만 한 16년 근무를 했지만 이런 판결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업무정지 그리고 과징금 이 두 가지 선택, 이 여기서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과징금으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을 통해서 많은 어떤 보건의료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보건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 환자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